1주택자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1주택자 많죠. 특히 부동산에 오히려 무주택자보다 고민이 더 많고 공부도 더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투자금 조금 모아서 투자하고 싶은데 이걸 또 팔고 뭘 사야 되고 이런 게 아닌 이 첫 번째 집을 한 7, 8년 가지고 가면서 제재 물건도 비슷한 기간을 가져가면서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미라클 기적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책을 쓰신 진화이스 장미진님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 제재라고 하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이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제가 이 진화이스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투자도 또 오래 하셨고 또 그리고 주부로서 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분이 일하시고 외벌이로 네, 외벌이일 있으실 때. 때. 네. 그러면 남편분이 잘 만나셨네요. 투자들도. 별로 안 좋아요. 보통은 한 명만 열심히. 별로 투자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여전히 안 좋아하세요? 지금은 뭐 많이 수익이 좀 바뀌었을 많이 것 같은데. 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바쁘니까 안 좋아해요. 하긴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네. 아니 근데 예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는 주부셨다고 제가 전혀 몰랐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쪽에 하게 되신 거예요? 보통 결혼하면은 네. 대표님 다들 전세 살면서 음. 이렇게 청약 통장 만들어서 청약 당첨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 저희 첫애가 좀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너무 많이 아파서 낳자마자 한 달 만에 심장 수술을 2번이나 이렇게 갈비뼈 아이고. 끊고 하고 등으로 끊고 하고 그러고 겨우 살아서 정말 제가 여름 옷을 입고 아기를 하러 갔는데 겨울에 집에 갔어요. 11월에 집에 갔어요. 근데 네. 그러고 좀 이제 아기 좀 어떻게 잘 아픈 거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집 팔 테니까 나가라고. 근데 그때 주인이 지방 사니까 언제까지나 마음껏 살으라고 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 애 얻고 전세를 구하러 다니는데 정말 어떻게 전세가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 직장 옆에 전세 오는 건 포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세집이 있으면 가려고 나서는데 전화 어머 세대 계약됐어 오지 마. 뭐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그냥 전세집이 있는 거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때가 전세는 아니었구나. 네네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무허가 돼요. 우리 5층이었는데 등기부등본에 5층이 없어요. 그게 무허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더 올린 거죠. 그죠? 얼마나 그게 전재산인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애가 또 아토피가 약을 심장 수술하면 약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아마 그것 때문인지 아토피가 전신에 생겨서 저희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어서 얘를 고쳐야 되겠다 해서 산 옆에 있는 집을 그냥 부랴부랴 샀어요. 그래요? 근데 왜 아무도 전세 살으라고 안 했을까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마 그런 것 같아. 전세 살다가 금방 또 쫓겨났잖아요. 그럼 얘를 치료하고 있는데 또 쫓겨날까 봐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살 때도 사실 그렇게 왜 아무것도 부동산 몰라도 여긴 집값이 안 오를 수는 있겠다. 안 오를 수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거기가 택지 개발한 데고 그런데 저희 단지만 산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 올라도 너무 안 올라더라고요. 그리고 더 슬픈 건 이제 내가 아파트를 샀으니까 나는 이제 청약 가점, 무도책 가점이 빵점. 그러니까 청약 당첨될 가망성이 거의 없다. 나중에 이게 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이 마음에 들었으면 괜찮은데 집값도 안 오르지만 산 옆이라서 습기도 너무 심하고 나중에 애가 학교 갈 때를 보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 학교 옆에 있는 애들은 5분이면 가는데 우리 애는 25분 걸리는 거죠. 25분. 그리고 택시 잡기도 힘들어. 동네 슈퍼도 차 끌고 나가야 되고 도대체 보통 살기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서점에 나가서 책을 막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찾아낸 게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살 때가 돈이 뭐 많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 전세금이랑 있는 거 밀어놓고 대출해서 막 그때 진짜 얼마나 절박했냐면요, 대표님. 여기서 안 되면 우리 제주도 이사 가야 돼. 우리 애가 그냥 아토피 쪼꼬민 정도가 아니라 심했구나. 손바닥 발바닥 빼고 살이 다. 어휴, 진짜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도 애아빠지만 그러면 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못하죠. 무조건 그러니까, 산 옆으로 가야겠다. 그죠. 거기가 안 되면 제주도라고 생각했던 건 남편한테 혼자 남으라고 하든 얘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처음 투자 뭐 그 집을 산 게 투자라고 보면 그게 뭐 한 5천만 원 막 그 정도 들어갔던 그런 건가요? 그때 분양권을 저희가 뭐 한 500만 원인가 프리미엄 주고 산 거거든요. 1억 5천 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그때는 제가 돈 관리니 원이 몰라서 아마 전세금에다가 그동안 모은 돈 넣고 나머지를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마통까지 긁은 게 기억이 나요. 그 아파트 살려고? 네네네. 25분 걸리는 아파트? 네네네. 그거 마통까지 긁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생활비를 찾을 때마다
돈을 이렇게 빌리는 느낌인 거죠. 아, 그렇죠.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 집이 나중에 올라주는 것도 아닌 거를 알 안 때는 더 올라니까. 슬펐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슬픈 거는 네. 나는 새 아파트를 더 이상 못 산다. 어. 그 명제가 제일 슬펐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 뭐 네네. 계속 투자를 또 잘 하시게 돼서 아까 그 아니, 뭐 잘할- 책을 보고 하면서 이제 투자자의 네. 길로 가신 걸 거 아니에요. 투자자 생각도 안 했어요, 대표님. 그런 것도 뭐냐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한 이유는 딱 두 가지. 뭐냐면 뭐 지금처럼 뭐 프리미엄 집값 오르고 관심도 없고요. 그땐 몰랐지. 막 이것저것 막 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뭐 빌라나 집을 한 채 사면 청약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아 그렇죠. 이미 그럼 난 네. 당첨. 당첨된 거지. 아니 당첨되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미 네. 당첨. 그런데다가 잘 읽어보니까 네. 조합원 분양가는 네. 일반 분양가보다 평당 한 100만 원은 어. 싸요. 그러면 34평만 받아도 얼마예요? 3,400만 원. 아니 그럼 이게 얼마야? 그래가지고 제가 한 5천 정도 주고 첫 집을 사는데 전세 끼고 그럼 제가 5천만 원을 넣었는데 3,400만 원을 벌고 당첨. 아니 이거면 됐지 뭘 더 바래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근데 네. 초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저희 그전에 살던 집에다가 저희가 모은 전 재산이거든요. 이게 여윳돈이. 네. 그래서 계절이 한 3번 바뀐 것 같아요. 한 겨울에 시작해서 책을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뭐 입지란 단어도 잘 모를 때 재개발 책에 입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쉬운 거 학교 가깝고 또 마트 가깝고 네. 지하철역 가깝고 그 집에 반대면 좋은 그쵸. 거네. 지금 너무 피곤해요. 네. 너무 그러니까 산 공기 좋은 거 빼고는 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값이 오르겠지도 솔직히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네. 그런 곳을 그런 재개발 구역을 찾아다니는 거죠. 네. 가서 거기에 헌집들을 보는데 네. 진짜 무서운 집도 집 많았어요. 상태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제일 무서웠던 집은 지금도 도시 한가운데 대표님 네. 텐마루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님이 여기가 그래도 대지 지분이 높은 거에 비해서 집이 많이 낡아서 싸다는 거예요. 주택이 한 2억 정도인데 얘는 1억대였거든요. 네. 1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소장님 근데 이런 건 전세를 누가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무당집이나 점집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인테리어네 그게. 근데 너무 이미. 무서워가지고 그런 집 무서워서 그래서 첫 집은 아. 그나마 신축 빌라를 샀어요. 그래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 안에서도 신축을 이제 사서 이제 전세를 한 6천, 7천 정도 주고 제 돈 5억 들어가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소장님이 됐어요? 6년 걸린다고 했는데 6년? 안 되더라고요. 6년을 다 기다린 건 아니고 제가 한 1, 2년 기다려보니까 안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처럼 속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가 빨리빨리 안 되는 게 꼭 악재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녀석 갖고 있는데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 보면 지금 서울도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개 연접해서 이렇게 개발된 데 보면은 유독 역세권 맨 앞에 택지 크고 반듯한 데가 진도가 제일 늦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좀 사업성이 좋은 곳은 이권 다툼이 많아서 네.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진도가 안 나가요. 조합원들이 단합이 안 합의가 돼요. 안 돼. 네네. 근데 조금 많이 빠지잖아요. 네. 언덕 위에 있고 그러면 이거밖에 소망이 없어. 음. 그러니까 빨리빨리 단합을 잘해서 그 다음 단계 어지간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서 네. 진도가 나가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뭔 생각했냐면 우리의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이사 와야 돼. 거기 학군지 쪽으로 제가 계속 골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어. 얘를 냅두고 팔지 않고 냅두고 그러면 조금 속도 빠른 대로 다시 찾아보자. 해가지고 다시 임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애엄마의 막 애를 학교 보내야 왜냐면 되니까. 애를 중학교 가기 전에라도 이사를 와서 적응한 다음에 좋은 중학교 가서 공부 좀 그렇죠. 하게 시켜주고 싶은 거죠. 네네. 다 엄마들 마음 똑같지 않나요? 제가 그러려고 산 거니까.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그거 관심 없었고요. 그 다음에 소문을 이제 속도가 좀 빠르다. 그 두 번째 산 구역은 시에서 뭘 얘기만 하면 여긴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냥 오케이. 학교 오케이. 부지를 내놔? 그럼 내놔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보다 6년이나 뒤졌는데 먼저 분양했어요. 먼저 됐어요. 예. 그러니까 6년을 따라잡고도 일반 분양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역을 찾아서 두 번째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늘어난 거지. 어머, 수익이 나니까 투자를 더 해볼까? 아마 1억이는 주보로서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요 녀석도 가격이 오른다는 거를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역세권에 막 이런 걸 찾아놨더니 찾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네. 역세권에 이렇게 좋은 애들은 사실은 이미 가격이 꽤 비싸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좀 돈이 있는 분들은 이런 녀석을 사서 시간도 충분해. 그럼 사실 나중에 한 번에 보상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좀 자금도 적고 속도도 좀 빠른 게 좋다. 그러면 조금 벗어난 거. 그러니까 입지 공부를 잘해서 입지 좋은 걸 잘 찾으면 무조건 돈 번다. 이건 꼭 아닌 거예요. 아니다. 예, 이건 꼭 아닌 어떤 거예요. 조합원들의 그 의지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정말 입지가 빠지잖아요. 비대위도 없어요. 뭐든지 오케이. 그리고 뭐든지 이미 하자는 대로. 비상이야. 네, 이미 비상이야. 맞아요. 딱 이미 맞는 비상이야. 표현이에요. 그래서 진도 정말 빨리 빠져주고 쟤네 비슷하게 했는데 벌써 입주한 데도 있거든요. 더 빠진 쪽은 이미 입주했어요. 이렇게 달라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뭐 한두 곳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정말 그 뭐 소위 말하는 발품도 엄청 파시고 그렇죠. 임장도 엄청 많이 다니셨겠어요. 네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나 이제 매물 정보도 쉽게 얻기 어렵다. 네. 그래서 블로그 찾아봐야 되고 소장님들 만나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하고 걱정을 먼저 그렇죠. 해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잖아요. 사실 아파트 투자는 빅데이터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딱 진짜 반등 시작했다면 우르르 달려가고 그렇죠. 이미 조금 뒤늦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 보고서 가면 이미 이제 오르고 정보가 너무 빠르죠. 예. 그런 상황들을 지금 지난 상승할 때 이미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이 시세들이 네이버만 딱 열면 네이버 부동산만 딱 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블로그를 찾아본다든지 소장님을 만나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조금 일일이 손품 발품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초보들도 어느 정도 입지 공부만 된 상태에서 내가 살아야 되거나 내가 꼭 사고 싶은 구역이 어느 정도만 정리가 되면 거기 부지런히 간 사람이 사실 1등이에요. 네. 저보다 덜 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같은 하락장이요. 사실은 저도 시작한 게 하락장이었어요. 네. 이 정도로 이제 급격한 하락장은 아니지만 그런 장이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다녀와서 그 다음 달에 전화해봐도 시세가 크게 차이가 없거나 조금 네. 더 빠져 있거나 그리고 매물들도 이렇게 좀 많이 나와서 초보들이 가도 그중에서 골라서 살 수 있는 상승장에서 급매가 있어요, 안 대표님? 되죠. 없어요. 네. 상승장에 누가 자기는 사실 사정 급해도 네. 안 급한 척 내놔도 팔려요. 네. 근데 지금은 자기 사정들이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네. 같은 구역인데도 서로 내놓은 가격을 모르니까 네. 같은 구역 내에서 몇 억씩도 차이 나게 한 5, 6억대인데도 1억 이상이 차이 나면 굉장히 많이 사는 거죠. 네네. 근데 몰라. 이 가격이 적정한 건지 아닌지를 모르고 매매 거래가 돼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빌라 매매 거래된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소장님하고 늘 소통하다 보면 아우 지난번 그거 거래됐어요. 그럼 그 가격 정도가 거래가 되는구나. 그거 아직도 남아있더라. 그럼 더 깎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만 공부하고 저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말 잘 안 했어요. 한 곳만 파지 마라. 조금 더 다른 데도 가보고 비교해보고 지금도 사실 그것도 통하긴 해요. 근데 자기 개인 사정상 거기에 꼭 살아야 되는 분 거기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보는 분들도 있고 통근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계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은 한 곳만 파도 된다고 봐요. 아주 입지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매물 각자의 개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물건을 싸게 잘 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네네. 사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네네. 이 초보자 분들 이제 시청자분들이 야 시간 많이 들어가겠다. 네네. 그러면은 야 이거 맨날 주말마다 뭐 가보고 뭐 퇴근하고 가고 하면은 야 이거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진아이스님은 그러면 하루를 뭐 어떻게 보내세요?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이게 손가락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야 지금은 이제 전업 투자자고 또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하니까 많이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전에도 임장을 정말 많이 다녔고 그걸 좀 꼬박꼬박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 2년 전 겨울인가 부산 임장 갔다 오던 기차 안에서 저 이제부터 매주 화요일 임장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는 건 한 4시에서 4시 반? 좀 일어나서 제가 표현을 그냥 전 5시에 출근해요. 5시부터 그냥 진짜 제 일을 시작을 해요. 5시부터 한 7시, 한 길면 8시까지 진짜 그 시간에는 정말 밀도 높은 일, 좀 집중 많이 해야 되는 일, 뭐 책 쓰거나 강의 만들거나 부동산 자료에서 이제 인사이트가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거나 단순한 자료 조사 이런 거는 그때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 하면 낮 시간에 한 5-6시간 필요한 시간을 그때 거의 다 끝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하고 임장은 지금 매주 화요일 당일만 가기도 하고 2-3일 쫙쫙 이어서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임장을 가기 위해서 사실은 평상시에 좀 운동 같은 거 신경 쓰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체력전이구나. 네, 체력전이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게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니에요. 약간은 모태 약골인데 최근에 읽었던 보드셰퍼 책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 결심하는 거, 새해 결심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운동기구 막 사기도 하고 또 특히 다이어트 실패하기 딱 좋은 그렇죠. 결심이긴 한데 또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왜 이루지 못하느냐. 그거에서 이렇게 명쾌한 명제가 있을까 할 게 뭐였냐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다. 저는 근데 진짜 무릎을 딱 쳤어요. 저는 지금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부동산도 너무 좋고요. 저는 이거 가르쳐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제가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많은 임장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게 지인들 조금씩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여기 관심이 없는데 광명 관심이 있대.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 저는 사실 광명에 투자할 계획 없어도 광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면 그냥 자료만 하고 이렇게 해봐 할 수는 저는 성격상 그게 안 돼요. 그럼 몇 번씩 또 가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데 광주 관심이 또 가봐야 되고 이런데 전국을 다 가시겠네. 전국을 다니다가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대표님? 내가 투자를 더 하고 있어. 다니다 보니까 전에는 요 정도만 하고 이게 말이 돼 광명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더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알려주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런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네네. 결국에 또 이렇게 또 수익도 내시고 투자도 잘 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 이게 잘하면 큰 돈 된다 이런 얘기들은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그게 실제 사례로도 좀 이렇게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최근에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이 좀 있는지. 최근 사례로는 지금 사실 제가 책을 쓰면서 저희 편집자님이 진짜 초보거든요. 네. 진짜 초보인데 제 강의도 들으시고 책 만들면서 계속 봤잖아 내용을. 그러면서 정말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갈아타기를 한다고. 근데 제 책 편집하는 초기만 해도 시장이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마음을 접으셨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집을 내놓고 진짜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자기 직장 거리에 맞춰서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주말에 임장도 가고 계속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제 편집자님이라고 제가 다 코칭해 줄 것 같죠.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그분도 예의가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한 번 좀 답답해서 그런데 왜 집이 안 팔릴까요? 이거 사실 집 내놓으신 모든 분의 그렇죠.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진짜 지인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아예 사실 탁 까놓고 말하는 게 뭐냐면 단지 내에서 내 물건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라. 그래요. 그걸 봐야 돼. 안 보고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 내놓고 그냥 기다리시거든요. 그리고 내 물건이 제일 예쁜 건 누구나 똑같아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내 물건이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팔 마음이 있는지. 그럼 정말 팔리려면 얘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네이버 부동산 보면 솔직히 나오거든요. 내가 알아리어도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내놔야지 팔리겠구나. 이제 그거를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처음에 사서 얼마 정도 올랐는데 얼마 정도 지금보다 더 깎아서 내놓을 마음이 있냐 없냐 스스로 단판을 져라. 그런 다음에 내놓고. 근데 그러시더니 진짜 집을 보러 와요. 집을 보러 와요. 하시더니 이제 최근에 이제 정말 책 마무리되고 저희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됐을 때 집도 정말 팔렸다. 그리고 실제 자기가 이제 얼마에 샀는데 얼마 정도 오른 가격에 팔았다. 만족한다. 하시고 입주권을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 안 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가격이 너무 싸게 나온 거죠. 가격이. 프리미엄이 얼마 전까지 5억 하던 애가 2억이 빠져준 거예요. 3억. 그 정도면은 충분히 싸다고. 그리고 거기 나온 매물 중에서도 이렇게 제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이번에 빠졌다고 이렇게 빠질 곳이 아니거든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진짜. 수도권에서도 그렇죠. 나라에서 좋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만족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약을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어요. 계약을 좀 잘해요. 근데 계약 부분 얘기를 듣는데 어떤 부분이 좀 미심쩍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라고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만족해 해요. 그래서 현재로는 수익이 얼마 났다라고 지금 계약한 지가 아직 잉크도 안 말랐고 잔금도 안 찔러서 아직은 모르지만 거기에 그 가격이면 충분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시장이 막 급변하니까 정말 매물들 가격들이 막 정말 천차만별로 나오잖아요. 특히 요 구역은요. 어떤 게 있냐면요. 관천하고 나서 거래가 안 됐어요. 그동안. 그리고 그게 뭐가 있냐면 투기과열 지역의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거래가 안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 세일이 있어요. 지금 한남 3구역처럼 대표님.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거래 금액이 마지막 세일 금액으로 기록되고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하락장에 오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가 입지가 나쁘고 물건이 나빠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지난 가격이 원래 세일이었는데 세일된 가격인데 문을 열었는데
하락장이어서 더 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 지금 거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좀 좋은 가격에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새 아파트가 될 그렇죠. 과정에 그렇죠. 가고 네네네. 있으니까 네. 어찌 보면은 되게 안전한 투자인 네, 걸 수도 안전하게 있잖아요. 투자를 한 거죠. 얼마 전까지는 넘볼 수도 없는 가격이었어요. 거기가 마지막 세일할 때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을 만큼 좋은 입지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 투자 같은 것들의 네. 어떤 뭐 공통적인 어떤 성공 어떤 사례, 어떤 공통점 이런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뭘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해야 이게 돈을 좀 벌 수 있나요? 사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싸게 사서 오래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재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이 싸게 산다는 그 기준점이 네. 싼 걸 사게 사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요소요소에 그렇게 더 말도 안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가가 대한민국에 뭐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남지 않아서 네. 별로 메리트가 많진 않아요. 그런데 네. 투가가 있을 때 같은 경우는 투가 직전에 관리처분인가 나면 못 파니까 막 세일을 한다든지 이런 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하게 재개발, 재건축에만 매수를 정말 싸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평가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그러니까 이제 빌라나 주택이나 땅이나 요런 물건들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가격이 나오면 모든 조합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해요.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얘가 평가가 되고 나면 내가 얼마를 더 내야지 새 아파트를 받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구역에 실질적으로 오래 사신 분들은 아니 내가 이걸 내놓고 뭐 2억이나 더 내야지 새 집을 준다고 돈이 이렇게 없으시니까. 되시면서 갑자기 그 돈을 내는 게 부담스럽고, 사실은 이게 대부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데 그런 거 개념이 없으시고 그 2억이란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우르르 매물로 나와요. 그때 나오는 매물을 실망 매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간평가에 실망해서 나오는 매물인데 진짜 이거는 반짝 세일처럼 우르르 나오기 때문에 역시 매물이 많으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싹 팔리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점을 기억했다가 정말 싸게 사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자금이 없으면 초기 단계지만 조합 설립만 돼도 되게 안전해요. 그때부터 가지고 조금 오래 가져가는, 그러니까 못 팔아서 물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장기 투자 개념을 가지고 가져가신다면, 아파트는 사실 준시축 한 5, 6년 거 사가지고 요즘 계약갱 신청권 때문에 4년만 가지고 있어도 10년 차 아파트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4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면 조합 설립 단계에서 사업 시행인가만 돼도 이 시세가 좀 껑충 뛰어주거든요. 이게 시장이 안 움직여도 이렇게 껑충 뛰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멋 모르고 주부일 때 샀던 그 물건에 신혼부부가 이제 들어와서 한 4년 살다가 나갈 때쯤 사업 시행인가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한 1억 1천 요 정도에 등기 쳤는데 여기 신혼부부가 한 6천만 원에 전세 살면서 나가면서 신혼 때 몰랐는데 나가면서 이제 집이 뭔지 집값에 관심이 있더니 근데 이거 지금 얼마예요? 하더라고. 제가 1억 1천인가 뭐 이 정도에 샀는데 1억 8천 하는 것 같아요. 하더니 얼굴이 싹 색이 어둡게 변한, 왜냐면 저보다 그 신혼부부가 돈을 더 냈거든요. 저는 5천, 거긴 그렇죠, 6천. 그렇죠. 그쪽이 만약에 반대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어느 단계를 통과하면서 시세가 올라주거든요. 그런 단계를 이제 보면서 이제 매도를 해도 되고 더 가져가면 당연히 더 오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착지는 새 아파트잖아요. 네. 저도 뭐 10년 가지고 있었는데 25년 된 빌라 사서 10년 가지고 있었는데 2년 뒤 자이로 입주해요. 네, 이런 거거든요. 네네. 아니 근데 이런 네. 얘기가 사실은 다들 알잖아요. 오래 네. 기다려야 되고 싸게 네, 사면 된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거를 네. 돈도 많이 들고 또 수익이 또 날 음.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막 성급하게 막 단타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갔다가 뭐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꼭 이건 좀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새 아파트 받기 위해서잖아요, 대표님. 네. 근데 만약에 새 아파트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큰일이죠. 안 나오면 큰일이죠. 이제 그게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은 사실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그걸 그걸 안 되게 해서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조합 설립 단계 이후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조합 설립 단계 이후에 재개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재개발 구역에 다물권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요
무슨 A구역의 다주택자는 만약에 부인이 집이 있고 남편은 땅이 있어. 그리고 뭐 아들 명의로는 뭐 상가가 하나 있어. 네. 그러면 다 합쳐서 집 하나 줘요. 한 개 주니까. 입주권 한 개 주는 건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중개사님이 체크해 주시겠지만 그것만 믿지 말고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조합에 전화 한 통. 이러면 되거든요. 네. 조합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게 이거예요. 네. 이거 잘못해서 자기들이 대답 잘못했다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된 이후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급해도 조합 설립 전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항상 내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그 기준을 말해줄 수 있는 곳이 조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합 설립된 이후에 매수할 때는 처음부터 매도자에게도 물어봐야겠지만 네. 단물건지 아니냐 기냐 뭐 헷갈릴 수도 있고 네. 거짓말할 수도 있고. 네,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 개념이 아닌다고 네, 생각할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소장님조차도 솔직히 잘못할 놓칠 수도 수 있고. 있거든요. 그럼 조합에 확인하시고요. 두 분이 소장님하고 매도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나는 불인이라서 난 도대체가 안심을 할 수가 없다. 특약에 넣어달라 하면 돼요. 뭐 본 물건은 입주권. 재개발 물건을 매수해서 입주권을 받기 위한 뭐 그런 어떤 거래이므로 매도자가 속한 전 세대원이 요게 되게 중요해요. 네. 전 세대원이 요 물건 하나만 가지고 있다. 네. 요로 그렇지 않으면 뭐 배상한다. 네. 요런 내용으로 특약 하나 넣으면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금 청산 당하고 막 그렇죠. 이런 현금 것들 청산하는 때문에 것들. 사실은 뒤통수 맞고 하는 분들이 네네. 이게 간혹 들리니까 네, 그럼요. 그게 그건 무서워서 진짜 못 하는 무섭죠. 거잖아요. 네네.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네, 수 간단하게 있다.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네. 뭐 토지나 상가 이런 부분들도 뭐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 이렇게 막 복잡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제일 편한 건 조합에 물어보면 돼요. 이 상가 아파트 나온다고 여기 소장님이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우 그 상가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네. 얘기를 들으면 그건 거래 안 하시면 네. 되거든요. 조합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건 절대로 그렇다고 말 안 해요. 조합은 편도 아니에요. 조합은 편일 것 같죠? 네. 대표님 아니에요. 중립이에요. 조합은 조합 편이에요. 네. 사고를 절대로 안 나게 사고 하는. 안 나게 해야 그래서 되니까. 오히려 안전해요. 네. 조합은 편이면 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책을 보니까 뭐 네. 이게 되게 운전면허보다 쉽다. 사실 근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닌데 운전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초보자들이 하기 되게 쉬운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게 뭐 과정도 많은데 그 과정들도 되게 좀 단어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운전면허보다 쉽다고 한 거 제가 운전면허를 한번 떨어져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를 어렵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파트 뭐 이것저것 부동산 관련 책을 여러 권 읽고 얘를 선택을 했잖아요. 장점이 훨씬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처음엔 저도 그 단어들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이유가 이 단어가 한국말인데 개념이 안 서니까 어렵긴 했는데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일주일에 20개씩 외우고도 다 살고 했는데 이거 다 해봤자 20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 전 재산을 다 넣어야 되는 건데 운전면허 문제집도 한 권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우습게 알고 대충 하다 떨어졌을 때 진짜 피눈물 났거든요. 내가 이까지 시험을 떨어진다? 그러면서 각 잡고 그걸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건데 책 한 권 정도 공부? 그 정도 마음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안 가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피눈물을 흘린 게 제가 그 첫 집을 안 가보고 샀어요. 분양권이라고 하니까 가봐도 시멘트밖에 없겠지.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는 카탈로그 보고 산 옆에 있으니까 공기 좋겠지 하고 샀는데 학교까지 25분 걸린지 몰랐죠. 네. 지도에는 이렇게만 가면 되게 보이게 생겼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가깝지 않더라고요. 가보셔야죠. 네. 우리 집이 될 건데 그리고 내 돈을 투자할 건데 가보시면 헌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볼 때는 이 집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그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집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아파트 투자하는 친구들도 나는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서 그래서 신축만사하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썼던 어떤 비법이 있는데 그게 정말 비법으로 이제 드러난 게 있어요. 그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절차 진행 안 되고 이런 건 솔직히 오히려 걱정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 뭐였냐면 맨날 집 고쳐달라고 전화하면 그러니까 어떡할까. 가뜩이나 낡은 집인데. 맨날 비 샌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그래서 첫 집은 새 집을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용기가 생겨서 25년 된 집이 낡으면
당연히 더 저렴하니까. 그래서 투자금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네. 두 번째는 그 4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25년 된 걸 샀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쓴 방법은 이거예요. 전세가 5천만 원 이런 동네에서 500만 원만 깎아주잖아요. 전세 바로 나가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가 계약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항상 뭐 선생님 아니면 어르신 뭐 선생님 저 이 집 팔 생각 없어요. 제가 전세집 쫓겨난 것 때문에도 서러웠고 살고 싶을 때까지 사시고요. 사시는 동안 전세값 절대 안 올려요. 네. 네, 진짜 그렇게 했어요. 네. 그 대신 어르신 집이 좀 많이 낡았어요. 그러니까 잔고장만 좀 고치고 살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전화 진짜 거의 안 왔어요. 보일러 고쳐준 거 외에는 솔직히 그 집이 수도꼭지면 문손잡이면 얼마나 고장이 많이 네. 났겠어요. 진짜 전화 안 왔어요. 그냥 참고 사시고. 예, 그냥 고치고 사시고 진짜 제가 계약 네. 만기되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만기되면 그냥 그 금액 그대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이사 가실 때까지는. 이제 그래서 진짜 좋았던 거는 이주해야 될 때 네. 정말 기분 좋게 이사 가주시고 서로 관계가 좋았으니까. 네. 그래서 원래 그 이주비 같은 거는 이사비 같은 거 나오는데 집주인한테 나오는 건데 어르신 요거 나오면 제가 좀 더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8개월 이사 간지? 근데도 제가 전화드려서 통장에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들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대체가 가능하더라.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저는 겁이 나서 그렇게 했더니 너무 마음 편하게 임차인하고 그 새 빌라는 시세대로 받았는데 네. 집 고치는 게 1년에 2번씩 꼭 전화와요. 그렇죠. 엄청 많이 원래 써서 진짜. 새 거를 더 고쳐달라고 그래요. 맞아요. 네, 진짜로. 왜 이렇게 뭐 샤시가 후들거린데 네. 30만 원. 네. 뭐 싱크대가 어쩌대 50만 원 뭐 이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렵다고 전제를 일단 하지 마시고 요즘 뭐 책도 얼마나 좋고 유튜브도 얼마나 좋아요. 당장 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도 이렇고 한번 동네 가보세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드려요. 친구들이 제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했다니까 자기 옆 동네에 프랜카드가 12번이 바뀌어도 나는 몰랐대. 새 아파트 들어설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진작 얘기 안 해줬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알아요 보여요. 네. 모르면 그게 12번이 바뀌고 관리처분인가가 붙었다고 경축 붙여놔도 뭔지도 그렇죠.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그냥 살살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아니 지금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워낙 또 네. 재밌고 또 쉽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재개발 재건축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세금 대출 청약 뭐 걱정 없이 뭐 미래 대장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다. 요 얘기가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일단 청약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그 재개발을 처음 산 이유가 제가 청약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안 되게 가점이 생겼으니까. 없어. 가점이. 예, 가점이 없고 그러니까 청약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사면 청약이 일단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시 설명을 가장 드릴까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주를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내가 빌라나 이렇게 사게 돼서 조합원이 돼서 입주권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나는 거기에 그냥 사실 사자마자 당첨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조합원 분양 신청이라는 걸 받지만 그때는 당첨 안 당첨이 아니라 팔사 받을 건지 뭐 받을 건지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조합원이 되는 순간 이미 당첨인 거예요. 이미 당첨. 나는 확정적으로 여기에 새 아파트가 생기면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반 분양가보다 싼 거예요. 싸게 받는 거. 사실 저도 처음에 평당 100만 원이라고 했고 진짜 저희 구역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100만 원 쌌었어요. 그 정도밖에 안 쌌어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이미 당첨된다는 거.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는 손을 못 대요. 근데 일반 분양가는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네, 올라가죠. 그러더니 조합원 분양가 제가 3억 요 정도일 때 일반 분양가 3억 5천대였어요. 처음에. 근데 조합원 분양가도 살짝 올라서 한 3억 5천 했는데 일반 분양가 6억 7억. 이렇게 차이가 일단 나는 거예요. 이게 다들 말하는 프리미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약에 더 이제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조합원에게만 주는 사실 혜택들도 어마어마해요. 확장비 요즘 사실 일반 분양 받아보시면 그 분양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 플러스 알파가 너무 몇 천만 원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거의 다 저희는 그냥 제공이 돼요. 조합원만 먼저 모델하우스 오픈한 곳에 갔는데 왜 모델하우스 이런 진풍경 처음 봤어요. TV 해놓고 분양가 제외 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분양가 포함 조합원들만 왔잖아요. 그렇게 오픈을 해주더라고요. 센스 있게. 그런 것도 다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만 벌써 몇 천만 원. 이런 혜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같은 경우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매수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고 돈이 추가로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이주할
때 그리고 이주할 때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은 어딘가 자기가 살 집을 얻어야 되겠죠. 월세든 전세든 네.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있는 분들은 이제 전세금 빼줘야 되잖아요. 네.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데 요게 100% 당연히 무이자예요. 그리고 요거 DSR 포함도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주비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금 세입자 빼주고 났더니 제 돈이 2천 몇백만 원이 회수가 돼서 처음에 5천만 원 넣었는데 2,700만 원이가 회수돼서 제 돈 지금 네. 2,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 내야 되거든요. 네. 저희도 내 물건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 받는 분들처럼 똑같이 계약금 10%, 뭐 중대금 60% 그리고 잔금 이렇게 내요. 네. 그러니까 계약금 10% 정도는 내야 된단 말이죠. 네. 제가 추가 분담금이 한 1억 5천 정도 되니까 1,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제 무이자 대출이에요. 이것도 네. 조합원들은. 음. 그래서 대부분 이자는 이자가 발생을 하죠. 은행에서 빌리니까 조합비로 다 내요. 조합 사업비로 내고. 그래서 대출을 걱정할 일도 없고 돈이 나갈 일도 없고 최근에 사실 갑자기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게 주택이 다주택자인 사람한테도 그게 무이자로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곳이 한 군데 없죠. 그러니까 사업성 좋은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화해요. 그럼 안 되겠구나. 우리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해서 빵빵백이라고 해서 계약금도 내지 마시고 그럼 중도금도 아예 내지 마세요. 잔금 시에 나머지를 다 내세요. 이렇게 해서 그나마 계약금 1,500만 원 내야 될 것조차도 안 내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작년인가 제가 계약서에 사인하러 갔는데 그런데 돈을 안 내면 계약이 안 된다네요. 네. 그래서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10만 원. 10만 원 내라. 그래서 제가 10만 원 내고 3억 5천짜리 조합원 분양가고 일반 분양 한 6억 정도 하는 그 물건에 계약하고 왔어요. 네. 이렇게 돈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을 왜 이렇게 챙겨주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네, 있을까 네, 봐. 근데 왜냐하면 조합이 땅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땅 네. 주인들이 당연히 이게 혜택을 줘야 이게 네. 이런 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땅을 자기 땅을 내놓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언뜻 보면은 그거 내놓고 너무 했대. 근데 이분들이 나가서 원주민들은 진짜 거기 사시던 분들은 지금 한 4, 5년? 짧으면 4, 5년이에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바깥에서 집 완성될 때까지 또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전세금 오르면 자기가 알아서 올려줘야 되고 이런 고생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나오는 혜택들이고 사실 거기에 충분히 수익이 나니까 또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도 문제가 없어요? 세금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많아요. 절세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제재만 있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 채널 구독자도 많지만 1주택자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1주택자 많죠. 특히 부동산에 오히려 무주택자보다 고민이 더 많고 공부도 더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집 애들이 이제 막 학교 다니기 시작한 데서 막 적응돼서 내가 집을 이사 다니면서 투자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집도 좀 오를 만한 좋은 녀석이다 할 때 투자금 조금 모아서 투자하고 싶은데 이걸 또 팔고 뭘 사야 되고 이런 게 아닌 이 첫 번째 집을 한 7, 8년 가지고 가면서 제재 물건도 비슷한 기간을 가져가면서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네. 있죠. 그 개념이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첫 번째 집 사시고 두 번째 집까지 3년 안에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내가 집이 있는데 입주권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지나면 이게 집이 있던 아니면 멸실을 했던 입주권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입주권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 정부에서 나온 그 법을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머 너가 집을 사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머 그 집이 곧 부실 거구나. 이사를 못 하겠네? 할 수 없이 내가 좀 기다려줘야겠다. 그럼 첫 번째 집을 두 번째 입주권이 새 아파트 될 때까지 그냥 살아. 내가 비과세 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자마자 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편집자님이 관리처분 인가는 이제 얼마 안 돼서 네. 샀잖아요. 요게 새 아파트 되려면 한 5년이 걸려요. 그럼 새 아파트 되자마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2년의 기간을 더 줘요. 네. 왜냐하면 이 집도 팔고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바로 못 그 들어가지. 기간을 따지면 벌써 7년. 근데 7년 동안 두 개 정말 좋은 곳의 것을 네. 사서 두 개가 지금 하락장인데 요게 바닥을 다시 치고 상승을 충분히 하는 걸 보고 나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집도 2년 안에라고 했지 2년 된 다음에 팔으라는 게 아니니까 적당하게 네. 시세 좋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입주권은 대신에 실거주 요건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정부에서 너가 들어가서 살 거니까 라고 이사를 했잖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전세대원이 들어가서 1년 이상은
시장은 꼭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는 내가 실거주 할 만한 곳에 입주권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이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그 이후에 왜냐하면 입주권은요 집은 아니에요. 가봤더니 집 아직 있던데 안 보시고 그런데 정부에서 인식하기로는 집이 아닌 걸로 해서 비과세는 입주권 자체는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비과세를 받느냐? 등기 친후 2년만 지금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빼면 2년만 보유만 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2년 보유. 네, 근데 아까 1년도 어차피 들어가서 네. 살아야 되고 2년 보유는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잖아요. 그럼 좋은 곳에 사셨을 테니까 가지고 가시면서 정말 시세 좋을 때까지 가져가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일시적 2주택을 좀 장기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여기서 가능하다. 네네. 라는 왜 얘기를. 보통 사람들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부동산 계속 공부하고 이런 업데이트 계속하고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요즘 얼마나 요즘 MZ세대들 진짜 똑똑해요. 그러면 그 입주권이 새 아파트 된 다음에 살다가 모은 돈으로 또 입주권 사도 돼요? 되죠. 당연히 되죠. 더 상급지. 네. 예, 이런 방법만 사용하셔도 자기 자산을 이렇게 좀 똘똘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는 사실 지금 주택 시장이 되게 불황이고 네네. 막 하락도 하고 있고 네. 전세도 막 빠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 재개발 재건축 투자법은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유효한 투자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 투자를 한 게 조금 이렇게 하락일 때 했는데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법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투자의 진짜 키워드는 입지하고 가격. 네. 사실은 하나만 꼽으라면 가격이죠. 입지조차도 가격에 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 포인트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하락장이니까 당장 지금 뭐를 사라. 제재 좋으니까 뭐 투자해라. 이런 포인트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제끼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자. 그럼 이 가격이라는 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저는 아파트 투자도 해요. 네, 아파트 투자가 조금 맹점이 뭐냐면 가격이 너무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이 드러나서 누가 하나 지금 진짜 금매를 찍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솔직히 증여를 했는데도 그게 너무 낮게 찍히는 순간 네. 그 단지 전체가 덜덜 떨잖아요. 네. 그게 그냥 기준이 돼버리니까 지금 그렇게 가격이 다 공개가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빌라 주택이라서 가격이 쉽게 공개가 안 돼요.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재개발 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환호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은 어른들도 꽤 많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좋은 입지들 투가 풀려서 거래할 수 있는 이 시장이 너무 반가운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네. 가격 자체가 지금 시장 가격도 충분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매물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소장님들한테 물건 내놓을 때도 많은 가격 시세 조사하시고 내놓지도 않고요. 박 사장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어? 그럼 그만큼 받아줘? 이러고도 그냥 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정말 조금 기본만 조금 공부하시고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을 한번 그냥 나가보세요. 혹시 내가 좀 팔랑기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OPD 카드 집에 놓고 가세요. 놓고 가시고 전화기로 되는 거면 전화기를 안 놓고 갈 수는 없구나. 그건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냥 보자마자 계약하고 이러지 마시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지금 시장은 그래도 그 물건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소장님들도 요새 워낙 손님이 없으니까 당장 오늘 계약할 것 같이 안 하셔도 차근차근 설명 잘 해주세요. 거기 소장님들한테 가셔서 동네 얘기도 많이 들으세요. 네. 동네 얘기가 뭐냐면 조합 분위기. 여기는 어떻고 비대위랑 싸우는데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솔직히 잘 해주세요. 왜 이게 물건을 팔을 거니까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죠? 한 2-30분 지나면 진짜 얘기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어떨지 뭐 역세권이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우리 MZ세대도 특히 더 잘 공부해요.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임장 가실 때 간혹 가다 보면 막 간판 뚜렇고 막 전화번호도 하나 떨어져 있는데 가니까 내가 어제 책 읽어서 공부한 그 절차 나보다 더 몰라 이 소장님. 그런 부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진짜 물건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조합 속사정까지 다 알고 계세요. 뭐 이번에 조합장 바뀌었는데 인지도가 어떻네 저떻네 이런 얘기들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분위기가 결국은 사업 속도를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간판 반짝반짝한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소장님들은 안 가도 되겠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똑똑하셔갖고 왜 주변 입지까지 브리핑 쫙 해주시고 물건은 많지 않아도 그 실제 사업 속도가 어떻고 그리고 미세한 사업 그런 계획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입수하셔서 설명 잘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면 한 2-3군데 이렇게 들려보시면 지금 시장이라고 뭐 무슨 종목이 됐든 저는 지금 시장은 아파트가 됐던 재개발 재건축이 됐던 저는 사실 청약도 너무 당첨되기 어려워서 되게 주변 지인들한테 권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은 저는 청약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니까 안 넣고 미분양 나오니까 좋다고 말한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도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절대 가격. 그곳의 가격이 저럴 수가 있고 원래 점수 60점, 70점이나 통장 넣어볼 수 있는 그런 입지인데 지금 20, 30점으로 그렇죠. 넣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가격. 그리고 그 가격이 팬데믹 이전 가격을 이미 회복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유동성 때문에 사실 과하게 오른 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빠진 가격대라면 어떨까? 요 기준을 좀 삼고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아이스님이 좀 유독 좀 이 지역이 조금 나는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주말에 한번 가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전국 보다가 작년 가을부터 서울 경기 쪽 입장만 하고 있어요. 이게 1월 3일 투기과열 지역 해제되기 전에부터 이제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고 특별히 사실 더 관심을 가지는 건 인천.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책에 과감하게 제가 보던 지도를 그냥 과감하게 실었거든요. 인천 올해 위험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올해 공급이 진짜 뭐 부평구, 미추홀구 비롯해서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올해 가격이 오를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공부하기 딱 좋은데 실제 지금 현재 가격도 제 기준에서 너무 저렴해요. 인천 지금 저는 재개발 기준으로 역세권 주변 뭐 2, 3년, 3, 4년 뭐 늦어도 4, 5년 안에 그러니까 다 입주권 범위잖아요. 새 아파트 될 지역들이 5억대? 그러니까 총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예, 그래서 굳이 꼭 얘기를 하자면 재개발이 제일 활발하게 지금 인천에서 일어나는 곳이 부평구인데 거기에서도 상공역 인근. 뭐 인천 분들은 아우 거기 뭐 그 동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저는 재개발 이건 또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재개발 보실 때도 딱 하나, 구역 하나 좋기는 하지만 하나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연접해서 이렇게 하는 구역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이번에 책에 이제 비밀지도에다가 시세까지 넣어주려고 1월 한 달 내내 시세 조사를 다시 쫙 했는데 그게 한 8개월 전에 시세 조사하고 딱 비교를 하니까 산공역 인근 같은 경우가 상승장일 때는 아니 여기에 바로 앞에 있고 택지 이렇게 좋고 일군 브랜드하고 조금 뒤에 있고 구석에 있는 애가 시세가 거의 같았어요. 솔직히. 이거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상승장이 그래요. 너나 없이 오르고 물건이 없으니까 그렇게 내놔도 거래가 되니까 그런 시세가 나오는 거죠. 근데 8개월 만에 시세 조사를 했는데 다시 쫙 뒤쪽에 있는 애들 빠지고 정말 좋았던 애들 역시 빠졌죠. 근데 빠진 폭이 내린 폭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좀 주말에 그냥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뭐 금액대도 사실 접근 가능할 만한 금액대니까 한번 인천 부평 쪽 가보시면은 지금 이야기들을 좀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 또 하락장이라고 또 말도 많고 그래서 아예 투자 하지 말자 포기한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또 재개발 재건축 저거 시간도 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접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망설이는 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죠. 한 작년 이맘때까지 뭐 2, 3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제가 부동산 투자를 처음부터 투자를 작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했고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강의도 하고 이제 알게 되잖아. 지인들이 전화해서 뭐 하는 말이 언니 그 아파트 이사 갈 때 나한테 같이 이사 가자고 하지. 거기 살 때 왜 나한테도 사자고 하지. 뭐 대표님도 많이 듣지 않으세요?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사는 집도 남편이 아까 초기에 말했지만 별로 투자를 안 좋아해서 저 사는 집은 투자하고 별개. 근데 이게 무슨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별개가 아니라 얘는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집값 더 잘 오를 만한 데로 이사를 하자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됐었어요. 네. 그냥 사는 거는 만족하니까 남자들은 근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대표님? 뭐 여러모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딸이 이제는 말씀드렸죠. 제가 늘어난 이유가 우리 딸이 중학교를 가도록 새 아파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늘어났어요, 개수가. 그런데 중학교가 갈 때 된 우리 딸이 엄마 나 학원지 가서 빡세게 공부하고 싶어. 진짜 딸이 그런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두 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도 이제 꽤 했겠다. 그래도 제가 그때 아파트를 정말 수십 개를 봤어요. 수십 개를 보고 하는데 그때 그 도시의 최고 학군지 1군 아파트들로 가는데 그때 보합장이 몇 년째 인근에 신도시가 생겨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지금 그 얘기를 하면 그 아파트에 빈집이 있었어. 그럼 말도 안 돼. 그런 시절이 있었어. 하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 골라서 가격 흥정 잘해서 샀죠. 그리고 그때 가격을 느낄 때 어땠냐면 어머
어떻게 여기가 이 가격이야. 이랬었거든요. 사실은 그 아파트가 제가 오를 것 같은 거 산 게 아니잖아요. 아이 네. 때문에 이제 갔고 아이 공부를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전혀 안 올랐는데 제가 산 포인트는 학군지가 이 가격이 말이 안 된다. 역시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한 24년 차, 5년 차? 5년만 있으면 재건축 연한 네. 도래한다. 그거 2개 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3년 정도 아무 일이 없다가 그 도시에 상승 흐름이 왔는데 거기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네. 10년 정도 눌려 있었거든요, 가격이. 네. 그런데 제가 팔고 나온 애는 제가 새로 산 아파트가 1년 반, 1년 네. 6개월 오를 동안 안 올랐어요. 안 올라요. 그러고 나서 겨우 올랐는데 이 아파트가 1억 올랐고요. 제 아파트가 가격만 비교하면 5억이 올랐어요. 이렇게 다른 거 입지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럼 그렇게 빈집일 때 네. 지금 같은 거 뭐 상승 때 말고 지금 비싸죠 분위기. 네. 매물은 막 잔뜩 쌓여 있어. 네. 매수자는 없어. 그럴 때 가서 내가 이 아파트 사라고 말하면 살 사람이 과연 있을까? 네. 이런 시장에 지금이 정말 공부할 때야. 지금이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 살 걸 할 때가 지금이야. 라는 말을 하면 정말 살 사람이 있을까? 근데 저는 있다고 봐요. 누구냐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누가 카더라로 가르쳐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운전면허 시험도 책 한 권을 공부해야지 패스하는데 우리 집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카더라 듣고 하고 그냥 분위기가 이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눈 닫고 귀 닫고 그럴 건가요? 지금 조용히 공부하고 지금 같은 때는 정말 소장님도 가면 반겨져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사실은 만약에 한 6개월, 1년 공부했어. 근데 정말 겁나고 무서워서 나는 아무것도 안 샀어. 그럼 모의 투자만 해놨어. 나중에 봤더니 그때가 맞았네? 그래서 산 것도 없고 오른 것도 없다? 그럼 루저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표님. 그런 과정, 공부하는 과정을 그런 것도 보고 남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남는 거고요. 실제 가봤더니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뭐 더 내릴 수도 혹시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있는 집보다는 훨씬 낫겠네 하고서 이번에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당장 뭘 사라. 당장 재개발 재건축이 제일이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강의에서도 누가 제재 강의하는데 제재가 최고다. 딴 거 하지 마라. 그런 강의 하면 그런 강의 듣지 말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도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렸고 아파트도 잘 보시고 청약도 지금 너무 들여다보기 좋은 시장이에요. 부동산 자체가 천천히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니까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좋은 유튜브들도 많고 책도 많아요. 가볍게 읽고 한번 살짝 가봐요. 이게 보면은 공부를 인터넷이나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일 때 현장을 많이 다녀보는 맞아요. 게 네. 가장 그 실전의 어떤 느낌도 받고 정보도 사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다 정답이 아니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내 스스로 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다녀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시절이다라고 네, 이제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미라클 기적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책을 쓰신 지나이스 장미진 님과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아주 또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주 그 이해도도 높아졌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뭔가 이거 보고 주말에 한번 가야겠다 이런 분들 네. 많아졌을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